네, 이어서 내일장 미리 보기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은 KTB 투자증권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우리 시장 좀 모처럼 소폭이지만 반등 나왔고 장중에 외국인도 좀 매수하는 모습 잠깐 보여줬습니다. 둘 다 좀 제한적이긴 했는데요. 내일장 힌트 좀 어땠을지, 내일장 어떤 변수 주목해야 될까요? 네, 일단 국내 쪽에서는 좀 계속해서 그 외국인 수급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. 일단 그 매크로 리스크가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계속해서 완화가 되고 있고,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쪽에서 이제 중국의 그 주식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외환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조금 이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증시 그다음에 외환 시장을 조금 이제 안정시키려는 그런 좀 적극적인 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중국 금융시장발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고,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외국인 수급도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매도 강도가 좀 완화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이 부분 이제 결과를 일단은 확인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외국인 매도세를 좀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한국 증시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외국인 수급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외국인 수급 부분을 좀 내일도 계속해서 조금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해외 변수로는 FOMC와 중국 변수 계속 이어지고 있고, 오늘 장중에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. 내일장에 체크해볼 해외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그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좀 거래가 좀 한산한 그런 모습이죠. 자,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3시에 이제 그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. 조금 이제 마땅히 그 지수를 좀 위쪽으로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도 마땅치 않고,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레벨에서 또 아래쪽으로 또 강하게 또 지수 레벨을 끌어내릴 만한 그런 리스크도 지금은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. 좀 계속해서 좀 지수는 조금 그 위아래가 막힌 가운데 좀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해외 쪽에서도 아마 오늘은 이번 주 FOMC 회의 이전에 좀 관망하는 흐름이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더 이제 중국 증시를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는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그 중국 증시랑 굉장히 이제 상관관계가 높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중국 주식 급락이 조금 진정이 돼야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이제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. 계속해서 해외 쪽에서는 중국 증시 흐름, 그 다음에 이제 FOMC 회의 이전에 좀 관망 흐름이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네, 국내 시장 변수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외국인 1,4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입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건지 또 이 부분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, 내일장 전망 그리고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? 네,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 이전과 같이 좀 지수가 좀 급격하게 위아래로 4%, 5% 이상씩 크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 흐름은 조금 이제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. 좀 다행인 것 같고, 일단은 저희는 FOMC 회의 이후에 좀 시장 방향성은 조금 위쪽 상승 리스크가 좀 더 열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. 아무래도 이제 워낙 오랫동안 좀 시장에서 좀 가격이 반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 이벤트가 해소가 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금리 인상을 지연을 하든지 상관없이 시장은 일단은 조금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내일부터는 조금 이제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를 좀 시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을 해드리겠고요. 저희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업종은 일단 화장품 쪽입니다. 그 9월 말에서 이제 10월 초에 중국 그 국경절, 그다음에 중추절 연휴 때 다시 좀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는 화장품 업종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매크로 변수에 조금 민감한 음식료 업종, 실적 가시성이 나타나는 음식료 업종을 좋아하고,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9월 FOMC 이후에 시장이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할 경우에는 오늘같이 이제 증권 업종은 좀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. 워낙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레벨이 만약에 2,000대를 회복한다면 증권 업종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요. 이 정도 증권 업종까지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저가 매수를 좀 추천을 해드리겠고요.
코스닥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640포인트에서 700포인트 정도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시는 아직까지는 그런 전략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화장품, 음식료, 그리고 증권업종 좀 관심을 갖자라고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집중 골든타임 1부 함께 하셨고요. 잠시 후 2부 출발하겠습니다.